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 저희 온꿈사 회원님 중에 엘리부엉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부엉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배대지에 재고를 쌓아놓고 구매대행처럼 판매하면 꼼수인가요? 불법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꼼수이며 불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상품을 판매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미리 돈을 받아놓고 그 돈을 가지고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보내주는 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영감을 얻으셨나 봐요. 근데 말씀하신 이거는 합법이에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된 거라면 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품 올려놓고 이걸 공동구매 진행합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를 눌러주세요 하고 돈을 입금해주세요. 뭐 혹은 카드 결제를 해주세요 하고 많이 모아요. 뭐 예를 들어서 50명이든 100명이든 모아요.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보내주는 거는 그때 당시 이제 돈을 받은 그 돈으로 한꺼번에 구매를 한 다음에 보내주는 거는 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구매 대행이니까요. 다만 구매 대행이라는 컨셉에 공동구매 컨셉을 얹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이에요. 구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 바로 직전에 고객들을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미리 올리기 전에 대량으로 주문한 다음에 배대지에 쌓아놓은 다음에 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해외 대량 매입, 사입 후, 주문 후 보내주는 방식 과연 구매 대행 업종에 맞는 일인가? 네. 해외 사업자의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구매 대행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은 모르잖아요. 물건을 미리 사놨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형태는 구매 대행이에요.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수출업자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해외 사업자일 경우에는 그 나라의 사업자를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물건을 미리 구입해서 보내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 나라 입장에서는 수입이니까요. 수출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구매대 형식을 띠지만 합법적이에요. 문제 소지 없어요. 왜냐 해외 사업자니까요. 국내에서 국내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보시면요. 작게 해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크게 하시는 분들은 해당 국가에서 부가세도 환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수익에 대한 세금도 분명히 낼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세금이 적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후적인 수익 부분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크게 유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구매대행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낼 거 내고 환급 받을 거 환급 받고 그리고 사업소득세도 낼 거 내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작게 하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대신 이 사람들은 이제 부가세로 환급을 못 받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뭐 좋을 수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0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익이 될 수 있지만은 수출을 할 때 누군가에게 보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사업자를 노출해갖고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간에 해외 사업적으로 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익일 수 있으나 점점 크게 됐을 때는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수출업자로 보면 되고 이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매 사업자의 경우에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구매 대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매 대행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매 대행이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고객을 대신해서 구매를 해서 고객에게 보내주는 업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서비스 요금이 매출이 되는 업입니다. 미리 사두는 것은 구매 대행이 아닙니다. 단지 해외에서 배송이 돼서 국내에 누구를 거치지도 않고 고객에게 직접 배송이 돼서 하는 구매 대행 형태는 띠나 이것은 미리 사입한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그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씩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꼬리가 길면 걸리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하시다가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벌은 돈 다 토해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좀 더 커질 때까지, 그리고 한번 왕! 제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구매 대행으로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문이 왔을 때 그 시점에서 구매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구매 대행은 서비스업이며 재고를 보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동안 번 것 다 토해내야 돼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업의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지속성이고 하나는 성장 가능성인데, 여기서는 성장 가능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속성을 만족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네. 왜냐하면 불법이니까요. 언제 걸릴 수 있으니까요. 당장에 뭔가 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사실 구매 대행으로 생각하기엔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 배송 기간이 엄청 단축이 되잖아요. 미리 사입을 해놨으니까 현지 배송 기간이 세이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받을 때는 미국에서도 월요일 날 출고하면 빠르면 수요일에서 목요일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 좋고 평가도 좋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방식이 계속되려면은 무조건 걸려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계속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소명도 해야 되는데, 소명자를 봤는데 고객이 결제한 시점과 물건을 매입한 시점이 달라. 그러면은 100% 물음표예요. 왜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 이거 싸서 그때 구매했어요. 라고 말하면은,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에다가 부가세를 때려버려요.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뭐, 단기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몇몇 상품에 대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그것도 안 되지만. 근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뭐 저는 추천하고 드리고 싶은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사업을 롱런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되게 제가 이걸 영상으로 만들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뭐 사실 뭐 질문이 좋아서도 있지만, 이 엘리의 부엉님처럼 이렇게 사업자는 계속 상상을 해야 돼요. 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아, 저런 방식으로 하면 조금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늘 상상.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화시키고 사업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를 늘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질문도 보시면은 되게 좋은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배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네. 어쨌든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고요. 저희 옹꿈사에서는 1인 기업, 1인 창업, 온라인 무역 이런 분들을 응원하고요. 그리고 항상 돕고 싶고요. 그리고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뭔가 좀 오랫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하길 원합니다. 온꿈사는 네이버에서 온꿈사, 온라인 무역을 통하여 1인 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의 약자거든요. 해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